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포브스 선정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국 순위를 살펴보고 이 순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포브스에서 매년 전 세계 국가 중 최고의 파워를 가진 국가를 선정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은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국제동맹, 군사력 등 5가지를 평가해 랭킹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를 보면 내년도에 우리 랭킹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내란수기가 하도 똥을 싸질러 나서 경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힘, 국제동맹이 모두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랭킹을 보면 지금 내란수기를 지지하는 내란의 힘과 친일 매국 세력이 성조기, 일장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인지는 이 랭킹을 확인한 후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브스의 랭킹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과연 탑10 순위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30.34조 달러의 GDP와 3억 4,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와 가장 진보된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 외교, 문화적 영향력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군사적 존재감과 강력한 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19.53조 달러의 GDP와 14억 1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으며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상당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이니셔티브와 기술 산업의 확장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2.2조 달러의 GDP와 1억 4,38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미국이나 중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전략적 영향력을 통해 여전히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 능력과 유럽부터 중동, 아시아에 이르는 정치적 영향력이 두드러집니다. 4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3.73조 달러의 GDP와 6,835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제와 군사, 외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세와 국제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나토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5위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4.92조 달러의 GDP와 8,448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리더로서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강력한 제조 부문과 기술 발전을 통해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선진적이고 안정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위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1.95조 달러의 GDP와 5,171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기술과 제조업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강화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와 통신 분야에서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7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3.28조 달러의 GDP를 보유하며 유럽 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외교적 군사적 개입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4.39조 달러의 GDP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국제무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9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14조 달러의 GDP를 가진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영향력이 강점이며 중동 지역에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10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5,509억 달러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군사력과 기술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군사기술과 정보기술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평가받으며 중동 지역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위에서 3위 미국, 중국, 러시아 초강대국 그룹. 이 국가들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적 영향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금융, 기술, 군사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과 군사력 확장을 통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군사력과 외교적 전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국가는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4위에서 6위 영국, 독일, 대한민국 경제 군사 강국 그룹. 이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력과 외교적 역할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독자적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 강국으로 안정적인 외교와 기술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는 6위 그룹 중 가장 작지만 첨단 기술력, 방산산업, 군사력 강화로 국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있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7위에서 8위 프랑스, 일본 전통적 강대국 그룹. 이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및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력은 강하지만 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군사력 확대에 제한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군사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일본은 경제력 영향력과 기술력에 집중합니다. 9에서 10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지역 강국 그룹. 이 국가들은 특정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경제를 기반으로 중동의 정치 군사 균형을 주도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 정보 기술력이 뛰어나며 중동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력이 강한 국가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군사력도 필수 요소가 되며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외교 전략은 강대국과 협력하거나 독립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 그동안 지정학적 위치를 정말 잘 이용해서 경제와 군사력을 동시에 키워왔습니다. 이 세계 랭킹을 보면 우리나라 내란 수기를 지지하는 친일 수구 세력들이 집회에 나와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 일본과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기를 흔드는 것도 정말 한심한 것이 우리와 비슷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성조기와 일장기, 이스라엘 국기를 집회에서 흔들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스라엘을 그냥 동등한 국가로 보고 동맹의 이미지이지 미국이, 일본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켜주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친일 수구 세력들은 내란 수기를 포함해서 특히 일본에 너무나 굴욕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파워랭킹 2, 3위인 중국과 러시아를 그보다 슈퍼파워인 미국이 그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내란 수계 정부는 한류에 푹 빠져서 국민들이 K-드라마, K-팝에 빠져서 우리의 상품을 떠받들며 좋아했던 중국,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외교적으로 계속 공격하며 우리의 경제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미국과의 통상을 무리할 정도로 높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에 경제적 압박을 받으며 서서히 미국의 수출 효과도 빚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 원리, 주식 원리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적 투자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내란수계 정부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몰빵하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순위를 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념을 떠나서 모든 나라가 실용주의, 실리주의를 택하며 자신들의 경제를 위해 무엇이든 하며 살아갑니다. 유럽도 중국과 손잡고 일본과 미국은 우리가 중국에서 수출 라인을 끊자 바로 그 수출 라인을 자신들과 연결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완전 말린 것입니다.
1990년대 구소련의 몰락으로 이념 경쟁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고 중국, 베트남,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라 독재를 하기 위해 공산당의 껍데기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결국 내란숙의 정부는 지금도 철진한 가짜 이념 선동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용하며 자신이 독재를 하려고 내란을 일으킨 것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폭망하면 그놈의 이념 싸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중국도 이용하고 러시아도 이용하고 미국도 이용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싸워야 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싸워야 합니다. 전 세계는 역사적으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득을 위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일본도 겉으론 중국과 싸우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손잡고 있습니다. 저희 내피셜이지만 내란숙의 정부는 뇌가 없습니다. 이 뇌가 없음을 미국과 일본이 간파하고 철저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이념전쟁의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자신들은 모두 뒤에서 막대한 이득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일본이 중국 관광객으로 엄청난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척하며 우리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이득을 위해서는 아군도 적군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 한류의 엄청난 영향력이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이 한류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